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수요일을 책임지는 서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요롭충은 왜 욕을 먹는가라는 주제고요. 이거에 두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자기 뭐 부부가 기생충 부부가 그냥 애 낳고 그냥 오손도손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사람에게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히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혈흡충이 기생충이 요새 다 우리나라는 멸종이 됐는데 왜 이 기혈흡충은 아직도 남아서 사람을 죽이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인세계랑님과 여름 나기중님, 오영도님 와 주셨습니다. 네. 여름 나기종님은 지난번에 메디나충을 재밌게 보셨다고 하셨는데, 야, 이 메디나충을 한 게, 와, 진짜 오래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2025년, 올해 5월 달에 이런 뉴스가 나오죠. 물놀이 하다가 시력 잃고 장기 손상까지. 유럽, 달팽이 기생충 주의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우리 323이사님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나라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유럽이잖아요. 유럽. 요새는 우리나라가 기생충이 다 없어지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엽기적인 기생충들을 뉴스로 내보내서 댓글을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은데 이거는 댓글도 없습니다. 예. 여기 뭐냐면 이게 보시면 영국 내 주요롭충 감염 사례는 123건입니다라고 했고 세네갈 등 아프리카에서 온 감염자들이 기생충을 유입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2억 명이 넘는 인구가 감염돼 있으며 90% 이상이 아프리카 사하라 인근에서 발생한다. 또 이 아프리카입니다. 항상 요새는 다른 나라 웬만하면 기생충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남미에도 있긴 하지만 아프리카가 참 그래요. 예전에 총균세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는 사긴 했는데 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은 거기서 핵심 메시지가 아프리카는 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빈곤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오늘 할 얘기도 사실 그거예요. 어쨌든 이 놀라운 뉴스 물놀이 하다가 시력 잃고 장기 손상까지 된다는 이 뉴스에 대한 댓글이 하나도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 우리나라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살면서 주요롭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이런 달팽이를 왼쪽에 있는 달팽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양 달팽이 2마리, 7,000원이라면 7,000원. 하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달팽이 이거는 5, 6mm 정도 사이즈고 학명이 온코멜라니아라고 하는 달팽이인데 일본엔 있지만 우리나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 비옴팔라리아 이것도 우리나라 없고요. 블리누스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종의 달팽이들이 주요롭충의 중간 숙주인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은 별로 없고 그냥 나라도 조그마지만 그래도 균이 없어. 균. 그러니까 아주 해로운 풍토병 같은 게 많지 않았던 것이 우리나라가 급속히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요롭충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여기서는 이 만손 주요롭충만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다 비슷한 생활사를 보이는데 이 만손 주요롭충하고 방광 주요롭충은 사는 것이 좀 다른데 어쨌든 오늘은 이 일본하고 만손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열이라는 게 우리가 입주한다고 할 때 그 주자 그리고 혈은 피 그러니까 혈관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요롭충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에 살아요. 혈관에.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요롭충이 들어와서 어디서 가느냐? 여러분 간에 간문맥이라고 있어. 간문맥이 뭐냐?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소위 작은 창자에서 영양분들이 되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 영양분들이 여기 있는 이 파란 혈관들에서 모아져서 이것들이
간으로 가는 거야. 근데 간으로 가는데 간으로 가는 그 커다란 혈관이 이게 그 간 문맥이거든. 간 문맥. 그러니까 이간 주혈흡충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간 문맥으로 간단 말이죠. 근데 간 문맥에서 이제 수컷이 먼저 어른으로 성장한 다음에 암컷을 짝으로 맺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위치를 조금씩 내려가 가지고 이제 더 아래쪽, 그러니까 장에서 영양분들이 올라오는 그 통로, 이 파란 통로의 어느 지점에 자리를 잡고 삽니다. 사실 이게 왜 여기서 힘들게 자리를 잡았냐면 우리 영양분이 막 넘쳐나는 우리 작은 창자에 살면 편할 텐데 왜 여기서 사느냐? 얘네들이 키가 보세요. 길이가 1cm, 2cm밖에 안 돼. 크기가 작어. 그래서 회충이나 편충 같이 뭐 몇 센티, 몇십 센티 되는 것들하고 자리 다툼에서 지지 않았을까라는 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혈관에 사는데 여기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영양분이 이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뭐 포도당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혈관에 있으면 그냥 그 영양분을 계속 날라오는 영양분을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근데 혈관에 살면 안 좋은 점이 뭐냐? 우리 혈관은요, 혈액 속에서는 많은 면역세포, 뭐 백혈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그리고 또 뭐 항체도 만들어주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라는 게 계속 이제 뭐 크기가 뭐 주혈흡충도 기생충 중에서는 작지만 백혈구보다는 훨씬 크기 때문에 뭐 면역이 이걸 죽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만 것들이 계속 그냥 매일같이 와가지고 괴롭히니까 이제 좀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혈관은 혈액이 흐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버티고 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시냇물에 집 짓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집이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혈액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혈흡충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 사실 면역세포가 자꾸 이제 뭐 항체 만들어서 공격을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일단 보세요. 이 주혈흡충은 디스토마 일종입니다. 디스토마 일종이고, 모든 디스토마는 암수 한 몸이에요. 암수 한 몸. 여러분, 암수 한 몸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암수 한 몸의 장점. 이거는 구태여 다른 애를 낳기까지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저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대학 때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대학 때 이제 저는 여자친구가 별로 없었죠. 당연히 없었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해서 애를 낳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내 친구 중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저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그 친구는, 암수 한 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박대받고, 짝을 찾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디스토마는 그 꿈을 이룬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암수 한 몸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암수 한 몸의 장점? 암수 한 몸의 장점은, 그러니까 모든 기생충은요, 자기만의 종숙주가 있어요. 자기만의. 그러니까 회충은 사람에서만 알을 낳고, 개회충은 개에서만 알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암수 한 몸이 되면, 왜냐하면 모든 기생충은 종숙주에서만 어른이 돼서 짝짓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암수 한 몸이 된다 그러면 숙주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동물에서 다 짝짓기와 알 낳기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기생충 박멸기, 지금같이 기생충이 살기 어려운 시기에도 멸종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충 같은 경우는 어떠냐? 회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크기도 크고 힘도 세지만, 이 회충은 뭐냐면 이게 위에서 발견된 회충이에요. 원래 회충은 작은 창자, 그러니까 기생충으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로얄층에 살고 있는 그런 애들인데, 얘가 왜 위까지 올라왔겠어요? 위에는 위산이 있는 위까지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짝을 찾으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냥 혼자 우두커니 있어도 밥은 계속 먹을 수 있지만 이게 사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내 짝을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생충의 목표가 자손을 낳아서 모든 사람에게 내 자식을 넣어주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올라오다가 위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쓸쓸하게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빼낸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가끔 회충이 담도로 가기도 해. 담도가 뭐냐면 이 십이지장에서 이렇게 연결된 담즙이 분비되는 조그마한 구멍인데 회충이 짝을 찾으려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좁은 구멍을 통과해서 그 좁은 담도까지 가가지고 담도에서 아우 막 난리지. 짝 어딨냐고 외치다가 이제 죽는 거지. 오른쪽에 이제 그렇게 짝 찾다가 죽은 그 회충.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참 비극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래. 사실 우리 삶도 내 짝이 뭐 여자를 또 이성을 만나서 이게 내 짝인가 아닌가를 또 막 따지고 막상 또 이제 사귀어 보면 또 얘가 아니야. 뭐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시간들이 짝을 찾는데 저기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회충 같은 애들에 비하면 암수 한 몸도 나름대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충 보세요. 회충이 한때 이 지구를 평정하다시피 거의 모든 인간의 몸에 회충이 들어있었는데 회충 지금 멸종했잖아. 이 멸종한 이유 중에 한 개가 제일 큰 이유가 암수 한 몸이야. 짝이 없어서 죽은 거야. 짝이 없어서. 반면에 이거는 간디스토마인데 간디스토마는 1971년 전국 조사에서도 4.6%. 그렇게 회충에 비하면 회충은 54%잖아. 근데 4.6%밖에 안 되지만 지금도 꾸준히 버텨서 2012년까지도 1.86%를 유지하는 그런 꾸준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어느 숙주에나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에서 멸종한다고 해도 낙동강 근처에 사는 고양이나 쥐 같은 애들이 간디스토마 걸려서 계속 그 대변으로 알을 내보내기 때문에 이 간디스토마는 멸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암수한몸의 장점이 이거라고. 근데 암수한몸의 단점이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암수한몸이다 그러면 제가 낳은 자식들이 모두 저하고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고 성격도 닮아. 제 아내가 늘 저한테 말합니다. 야, 너 피곤한 성격인 거 알아? 그러니까 제 외모에 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한 명도 아니고 정말 여러 명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 발전이. 저 같은 사람만 계속 나온다면 인류의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디스토마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써 있죠. 유전적 다양성의 한계.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빙하기가 찾아온다. 빙하기가 찾아오면 추운 거를 잘 버티는 사람이 오래 살아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추위 안 타는 사람 있잖아. 막 겨울에도 막 반팔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빙하기에도 살아남아서 인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단일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모든 5천만이 전부 저로 돼 있으면 저는 추위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멸종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누군가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서 인류를 구원할 거란 말이지. 근데 회충은 멸종했잖아. 그걸 못해서. 근데 디스토마도 회충은 그걸 못한 건 아니구나. 근데 디스토마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멸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토마가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게 뭔지 아세요? 디스토마를 보면 암수 한 몸이고 혼자서도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을 수가 있는데 불구하고 꼭 2마리씩 이렇게 기생해요. 2마리씩. 왜 2마리씩 기생하느냐? 얘네들이 일종의 스와핑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자를 서로 교환하는 거야. 내 정자를 너한테 주고 너 정자를 나한테 줘서 유전적인 다양성을 꾀하려는 기생충 나름의 몸부림이지, 몸부림. 그러니까 이 기생충을, 이 디스토마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로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 붙였는데 이 로로시 관이 있어. 이 로로시 관을 통해서 외부에서 정자를 받아서 여기가 난자랑 정자랑 합쳐지는 데거든. 여기 있는 난자랑 수정을 딱 해가지고 알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디스토마나 이런 식으로 다양성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또 다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주유엽충은 혈관에 살기 때문에 이거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다양성이 필요한 거예요. 유전적인 다양성이. 그래서 주유엽충이
뭘 하느냐. 디스토마 중에서 유일하게 암수 딴 몸이야. 암컷과 수컷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물론 수컷이 이제 이렇게 터널을 파고 암컷이 살 만한 그런 땅을 이제 공간을 만들어주긴 하지만 주유럽충은 명백히 암수 딴 몸이고 모양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그 생식을 통해서 다양한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주유럽충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 혈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이 흐르는 곳이고 거기서 버티고 살려면 이 흘러가는 혈류에 버티고 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주유럽충은 역할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그 버티고 사는 거는 좀 어려우니까 수컷이 터널을 파고 암컷을 딱 그 안에 넣고 거기 언제든지 들어와서 여기 살라고 하고,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을 갖다 몸에 품고 그러면서 너는 알만 낳아라. 일은 내가 하마. 이런 구조. 그래서 보시면 수컷은 딱 봐도 근육질이잖아. 근육질. 막 그냥 근육이 엄청나잖아. 그렇죠? 근육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혈액 속에서 버텨주는 거지. 암컷은 진짜 보시면 암컷은 야들야들하게 그러니까 정말 날씬하게 생겼어요. 그냥 알 낳는 것 말고는 근육이 하나도 없어. 근육이. 그래서 얘네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그리고 주유럽충이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냐면 거의 모든 디스토마가 고환이 2개예요. 고환 2개.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해놓은 것 여기 T라고 써있는 이게 고환이거든. 고환. 뭐 기생충마다 다 고환이 2개야. 여기 오른쪽은 폐디스토마인데 고환이 2개가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주유럽충은 고환이 저기 에나8636님이 저 정도면 양호하다고. 감사합니다. 게이가 잉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게이가 잉태는 안 돼. 그렇지. 그건 그런데 어쨌든 주유럽충은 고환이 7개입니다. 7개. 여기 7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7개. 여러분, 우리는 둘이잖아. 얘네 7개야. 7개. 그래서 강력한 근육을 만들고 힘도 세다는 거지. 뭐 암컷 입장에서는 뭐 든든하지 않게 여기 오른쪽에 암컷 보세요. 암컷 이 안에서 그냥 딱 나는 그냥 뒷일은 너한테 맡길게 하고 알만 낳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암수 역할 분담이 딱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 이거의 문제점. 그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돼. 신뢰.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헤쳐나가자고 역할 분담을 했는데 이 둘이 헤어진다. 이러면 또 이게 문제가 암컷 혼자 못 살아. 수컷도 혼자 있어봤자 힘만 세면 뭐해? 애를 못 낳잖아요. 이 둘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이거는 분노. 헤어지고 나서 이제 분노하는 그런 장면인데 주유럽충은 그래서 하등 동물로는 유일하게 일부일처입니다. 일부일처. 여기서 일부일처를 영어로 모노감이라고 하는데 이 저널에서 말하는 건 뭐냐? 주유럽충은 일부일처다. 도대체 왜 너는 왜 일부일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걸 왜 주유럽충한테 물어보는지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 그렇죠? 근데 주유럽충에도 조금은 이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유럽충이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하냐면 수컷이 좀 어른으로 이미 자란 수컷이 미성년자 암컷을 이거 정지 나갈 것 같은데 조금 어린 암컷을 데려와서 내 말 잘 들으라고 하고 성적으로 성숙을 시켜줘.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 이게 그 주유럽충은 암컷은 수컷의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는 그 성적 성숙을 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잘 길러서 결혼하고 나서 평생 데리고 사는 거야. 평생.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결혼하는 장소, 그러니까 식장은 여기야. 식장은 여기인데 그때는 아직 어리지만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이제 그 암컷을 성적 성숙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사는 거야. 결혼 여기서, 거주는 여기서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유럽충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유럽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테오도르 비라르츠라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면 정말 그 열대의학을 막 연구하다가 장티푸스로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요룹충을 최초로 찾아낸 빌하르츠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놀라운 표시했습니다. 기생충 속에서 기생충이 또 나오니까 이렇게 놀란 거야. 야, 진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앙컷은 칼집에 꽂힌 칼과 비슷하게 수컷의 몸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진짜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요룹충은 일부일처라는 게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이 주요룹충이 네가 그렇게 잘났어라고 이제 생각한, 너 이혼 안 할 자신 있어라고 한 학자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요룹충 부부로 잘 사는 주요룹충을 한테 뭐 젊은 앙컷을 막 넣어줬어. 그랬더니 별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마음 변심하는 애도 있지만 이혼을 별로 안 해. 그런데 여기 뭐 써있죠? 13%. 수컷을 막 이제 짝짓고 한 애들한테 수컷을 막 넣어줬더니 짝을 바꾸는 앙컷이 36%. 이 앙컷이 더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주요룹충은 이 성적인 성숙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일을 많이 하잖아. 밥도 식량도 구해주고. 그러니까 수컷의 역할이 되게 수컷이 하는 일이 많거든. 앙컷은 알만 낳지만. 그러다 보니까 밥은 나는 스테이크 사줄게. 뭐, 그러니까 앙컷한테 더 좋은 조건을 과시하면 거기에 혹하는 그런 주요룹층이 더 많은 거지. 근데 여러분, 이 36%가 이혼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일부일처가 아닌 겁니까? 이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일부일처잖아. 근데 사람의 이혼율이 50%를, 뭐 2024년 기사인데 50%를 넘었었어. 아니 그럼 우리 사람의 50%가 일부일처면은 이 36%면 일부일처지.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진짜 감동적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부일처를 이루고 있는 이 앙컷, 요 조그만 연결된 게 앙컷이거든요. 이 앙컷을 주요룹층의 다른 수컷이 와가지고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 수컷이 안 뺏기려고 버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내 마누라는 내가 지킨다. 이런 정신, 주요룹층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결혼식 때 원앙을 선물하고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이 원앙을 선물했어요. 여러분 뭐 어머니 부모님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원앙이 보면 수컷이, 그러니까 사실 원앙이 이 결혼의 상징으로 선택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시면 이렇게 원앙의 털 색깔은 비현실적으로 이쁘잖아요. 이렇게 이쁜 수컷이 앙컷한테 계속 그렇게 막 찝쩍거리는 그런 모습이 사람이 하면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추한데, 이쁜 원앙이 이러고 있으니까 야, 원앙은 정말 암수가 사이가 좋구나라고 하면서 원앙을 결혼의 상징으로 삼은 겁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수컷은 최악의 바람둥이입니다. 왜냐하면 짝짓기 성공하고 앙컷이 임신하는 순간 수컷은 다른 앙컷을 찾아서 떠나거든. 근데 여러분, 그런 원앙을 이 선물을 해줬으니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겠습니까? 사실은 말이죠. 그래서 좀 보세요. 짝짓기 때 화려하게 치장하는 수컷, 다른 앙컷 찾으려는 바람기. 진짜 보시면 막 그냥 짝짓기 이루어지고 나서 앙컷은 짝짓기 현장을 떠나지 않는데, 수컷은 교미가 끝나자마자 다른 곳으로 날아가서 몸을 씻어버려. 야,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원앙처럼 살라는 것은 악담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이 주요룹충이 그려진 옷을 입었다는 거는 나는 주요룹충 같은 수컷이 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뭐 얼굴만 따지지 마시고, 뭐 얼굴도 뭐 저보단 잘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주요룹충은 대체 왜 해로운 기생충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가? 원래 주요룹충은 정말 찐사랑의 롤모델인데 말이죠. 근데 문제가 거주지야, 거주지. 여러분, 주요룹충이 여기 살아, 여기 아니면 여기 살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분이 막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나 여기가. 영양분이 이렇게 해서 간으로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사는 게 문제야. 여러분, 주요룹충이 여기서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은 이게 이제 정맥이기 때문에, 정맥은 혈류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정맥이기 때문에 이 알의 한 70% 이상이 중력 때문에 이 혈류를 거스르고 내려가서 장으로 갑니다. 장.
우리 그 작은 창자 쪽으로 가서 창자에 이렇게 박혀. 이것들이 다 주요롭충 알인데 이 창자에 이렇게 박히는 거야. 창자에 박혀. 창자에 박혀서 이제 뭐 배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설사 같은 거 뭐 피도 나오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게 이제 주요롭충 알인데 알이 좀 커.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좀 고통을 좀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보세요 여기 이 혈류가 이 영양분이 여기서 이렇게 흐른다 그랬잖아. 70% 정도는 이 우리 이제 장으로 가서 뭐 나중에 이제 대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 나머지 30%는 어디로 가느냐? 이 알이 혈류를 따라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간으로 가는 겁니다. 간으로 배달이 돼. 그래서 간에 이렇게 딱 알이 이렇게 쌓이는 거지.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 알이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 큰 알이 딱 나타나면 우리 그 간에 있는 면역세포 같은 애들이 이제 딱 와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아무리 고민해봤자 덩치가 자기보다 훨씬 더 10배 이상 큰 애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먹어 치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알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 면역세포는 이 알들이 이제 더 커지고 증식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거든. 사실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이 알들을 포위해버려, 포위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게 섬유질, 그러니까 감옥을 만드는 거야. 실 같은 걸로 뺑뺑 둘러싸서 이 알들을 자기 딴엔 가두는 거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알을 이렇게 가뒀단 말이죠. 가둬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딱 생각하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주요롭충이 좀 있다가 보니까 주요롭충의 알이 또 배달이 돼. 그래서 또 왔어. 또 감옥을 만들어서 가두고 이제 다 했다고 보니까 간 전체가 주요롭충의 주요롭충을 가둔 감옥으로 다 간 전체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 전체가 원래 제 역할을 못 해요. 간이 하는 기능이 대개 5만 7천 가지가 되는데 그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간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이런 이쁜 간이 없어지고 이 주요롭충의 알을 처리하느라고 이 간이 이렇게 간경화가 되는 거야. 간경화. 간이 기능을 못해서 그냥 딱딱한 돌처럼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 그 혈액이 간으로 제대로 가지 못해서 밖으로 새나와서 이렇게 복수가 차고 그리고 간이 또 제 기능을 못하면 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가 죽느냐.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8만 연간 28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야, 2억 명의 사람이 이 기생충에 감염돼 있고 그리고 주요롭충이 유행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6억 명이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쨌든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다가 아니야.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도 얘네들 책임을 좀 져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요롭충은 어느 나라에서 유행하느냐? 뭐 일본 주요롭충이라는 게 있고 만손 주요롭충이 있는데 사실 주요롭충 대부분은 만손입니다. 왜냐면 일본 주요롭충은 그 일본에서 유행했다가 그리고 뭐 동아시아 유행했다가 많이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만손 주요롭충은 아직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행지가 그냥 이게 좀 색깔이 붉을수록 그 주요롭충이 많은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다 아프리카가 최악의 유행지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많이 죽는 거고요. 네, 주요롭충 뭐 생활사는 아까 말했지만 이 달팽이를 통해서 이제 달팽이가 중간 수준인데 이 달팽이에서 이렇게 꼬리가 달린 유충이 나오고 이 유충이 사람의 피부를 뚫고 물속에서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유충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사람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물속에 안 들어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참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 물속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증상 잠깐 말씀드리면 주요롭충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 뭐 가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피부에 뭔가 들어간 자국 흔적이 막 여기 염증 생겨서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간 거지. 그리고 급성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피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리고 그 알이
간으로 가면 갈수록 간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간이 커지고 되는 거고 막판에 가면은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도 차고 그리고 20만 명 이상이 이걸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어떻게 하나 진단. 진단은 뭐 급성기 때는 뭐 이게 대변에서 주위흡충의 알을 발견해서 진단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제 만성기가 되면은 사실 뭐 진단이 어렵고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만성기에는 사실 치료가 좀 어렵죠. 이미 간경화가 돼서 치료 뭐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떤 사람 이거는 인제 만성기 사람인데 아주 어릴 때 걸렸나 봐, 어릴 때. 그래서 보시면 이거 아니 다시 이거 급성기야, 급성기. 배가 좀 아프고 설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인제 그 대장 내시경을 해 봤다? 대장 내시경 해 봤더니 대장 내시경에 이렇게 막 우둘투둘하게 뭐가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우둘투둘하게 나온 거를 이렇게 딱 잘라 봤더니 이 주유엽충에 알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주유엽충에 감염돼 있고 주유엽충의 알들이 장에 쌓이면서 이렇게 막 결절 폴립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런 결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에게 복통과 만성 설사를 일으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보시면 대장 내시경 하다가 정말 이상한 튀어나온 것들을 많이 발견해서 보니까 여기 주유엽충 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엽충이라는 게 그 간에도 문제가 일으키지만 사실 장에도 뭐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복통과 설사를 이제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요거는 인제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중동에도 주유럽층이 유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80 년대 뭐 90 년대까지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뭐 현대건설 같이 그런 좋은 기업들이 중동에 가서 중동 건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유럽층에 걸려서 좀 문제가 된 사례들이 쪼끔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근데 이게 주유럽충은 다행히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중동에서 걸려온 그런 예멘 뭐 사우디 이런 데 갔던 분들이 이제 많이 걸렸다는 얘기고 어쨌든 이건 치료약이 있단 말이야, 치료약. 치료약이 있는데 프라지칸텔이라는 약이고 이게 인제 이 약은 사실 그 주유럽충을 죽이려고 만든 약이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인제 뭐 주유럽충 말고도 간데시토마에도 잘 듣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인제 들여왔는데 어쨌든 다행히 이 주유럽충이 사람을 죽이지만 치료약이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쵸? 치료약이 없을 때 우리가 인제 공포에 빠지는데 다행히 치료약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근데 왜 멸종이 안 될까?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 주유럽충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종식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날 한시에 약을 먹어버리면 이 주유럽충이 박멸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새나 뭐 쥐, 뭐 고양이 다른 동물들이 여기 있는 물을 먹고 이 주유럽충에 걸려서 계속 주유럽충의 알을 이 물속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유럽충이 멸종되기 어려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가 워낙 어렵기 때문입니다. 잠깐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애나님 칭찬 감사하고요. 일부 다처 일처다부야. 무슨 말이죠? 일처다부. 뭐 잠깐만 뭐지? 아 그렇구나. 예. 회충약은 여러분 자웅동체 해마밖에 몰라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혈관이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요. 그리고 예, 윤희 6465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예. 김숙희 님이 제가 아는 그 김숙희 님인가? 아니겠지? 하여튼 안녕하세요. 그리고 회충약은 드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민물생선이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간디스토마는 민물생선인데 이거는 주유럽충은 민물생선이 아니고 그냥 그 달팽이도 먹는 것도 아니고 달팽이에서 나온 유충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속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물을 먹을 때 또는 이 사람의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일부 다쳐. 일부 다쳐. 예. 그리고 100년해로 강요한 원앙 속물. 예, 그러니까 원앙 속물은 좀 잘못된 그런 선물이라는 거고 그리고 교수님 말은 어때요?
제가 말이 있나요? 제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길동무 님, 예,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피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워낙 조그만 애가 인제 딱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진 않고 간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쥐가 쥐 몸속으로 들어갈 때 막 쥐가 막 난리 치던데. 어쨌든 아프리카의 빈곤, 그러니까 이런 물을 우리는 생수를 먹고 그냥 뭐 정말 정제된 수돗물에다 샤워를 하잖아. 근데 여기 이분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이게 왜 나왔냐.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이 더러운 물에다가 빨래를 하고 여기 발을 담그고 이 아이도 이 물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실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할 수가 있나? 이 물을 먹지 말라. 여기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밥을 짓지 못하고 씻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을 깃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뭐 하루 종일 걸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주혈흡증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기사 보면 주혈흡증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좀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우 추소영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힘든 상황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가수 이승철 씨도 오셨는데 탄자니아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 있는 코메섬. 근데 이 호수가 문제다. 호수에서 주혈흡증이 막 유행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 물을 쓰기 때문에 다 걸린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아프리카 수단도 주혈흡증 되게 많거든요. 여기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정수 시설을 무상으로 건립해주고 막 이러는데 참 이게 이런다고 해서 이게 뭐 어떤 일시적으로 뭘 해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혈흡증을 박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정말 아주 감염이 깨끗하고 뭐 각종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경제 발전이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구분이 되고 뭐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약만 주고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뭐 우물 하나 파주고 이런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박멸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혈흡증은 이 GSA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글로벌 이제 이 GS는 주혈흡증 시스토조마 뭐 엘라이언스라고 해갖고 뭐 이런 여러 단체들이 주혈흡증을 돕는 단체들이 막 있고 그리고 막 머크사 같은 그런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프라지칸테를 막 기부를 막 하고 5억 정 정도 돌파한다 뭐 5억 정을 줬다 그러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관리협회도 저희 지도 교수님 우리 지도 교수님도 건협 이제 여기 갈 때 같이 가서 뭐 주혈흡증 박멸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생충 검사를 해서 뭐 양성 나오면 약을 주고 뭐 이런 식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약을 줘서 나아봤자 소용이 없는 게 또 그 물에 들어가고 또 그 물을 마시고 또 재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백신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 백신도 또 어려운 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조그만 애들은 그 어떤 단백질을 찾아서 요게 이제 백신을 만들기가 참 쉬운데 기생충은 크기가 너무 커서 백신으로 해결이 안 되고 유전적으로도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박멸 노력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박멸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팽이를 죽이면 되고 뭐 물과 접촉하지 않은 끓인 물, 약물 치료. 1번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2번, 3번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달팽이 박멸은 사실 진짜 이것도 어렵습니다. 달팽이도 나름대로 또 머리 쓰고 열심히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달팽이를 박멸하려면 그 빅토리아 호수 전체에다가 그냥 뭐 약을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죽어버리고 물고기 잡아먹고 막 이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일본 주혈흡증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주혈흡증이 유행했던 나라인데 이 나라는 대체 어떻게 주혈흡증이 박멸됐을까? 이걸 보면 사실 이걸 봐도 답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30년 동안 그러니까 1959년부터 50년부터 약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그동안 1,100명이 죽고 15,000명이 이제 걸렸다고 이제 리포트 됐는데 어쨌든 이 기간
그래서 이제 일본이 주요력층을 박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결국 주요력층을 이제 박멸했다는 이 그 자랑스러운 수기를 이렇게 일본이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주요력층 거의 없어졌죠. 점점 없어져서 이제 90년대 되면 아예 없어지는데 일본은 어떻게 했을까? 사실 이거 보면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그 달팽이가 서식하는 데가 어디냐면 그 물속에 젖어서 살지만 그 뭐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그런 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가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변을 비료로 쓰는 그런 거. 인분 비료를 쓴다 그러면 사람 변으로 주요력층에 알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를 전부 인분 비료를 쓰지 않고 그냥 비료를 쓰고 그리고 소도 주요력층 걸려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소를 안 쓰고 트랙터 쓰고 막 이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 그리고 습지대 같은 거, 달팽이가 사는 습지대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고 뭐 시멘트 같은 걸 달로 발라버리고 그리고 뭐 농사 짓지 말고 야 과일 키워라 뭐 과수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그 여기서 있죠. 달팽이가 서식하는 것을 다 없애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사실 이 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건 아니죠.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쓰는 건데, 그러니까 기생충약을 물에 뿌리는 것도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빅토리아 호수가 사실 마리 호수지 사실 좀 안 가봤지만 뭐 거의 바다급인데 그거를 어떻게 거기다 뿌릴 수가 있으며 그리고 그게 기생충약을 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달팽이를 죽이는 약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달팽이 죽이는 약을 뿌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달팽이를 죽이는 케미칼을 뿌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다 돈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어떤 지역에서는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을 걱정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나라는 이렇게 뭐 빈곤이 약순화되고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거에 그냥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아프리카는 뭐라고 할까 그냥 먹을 것도 정말 많고 뭐 자원도 되게 많거든요. 뭐 금광도 되게 많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개발을 했으면은 좀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먹을 게 또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열심히 일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풍토병도 계속 뭐 말라리아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풍토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참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한 것이고 그리고 1900년 정도 뭐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제국주의의 침탈도 사실은 아프리카의 이 빈곤에 되게 큰 악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세계는 다 이렇게 뭐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는 하나.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질병이 이제 우리한테도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주요롭충은 우리나라에 달팽이가 없어서 오지 않겠지만 뭐 다른 뭐 바이러스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질병이 다른 나라에 가는 거는 되게 흔한 일이고 미국만 해도 샤가스병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빈대를 통해서 들어오는 병인데 이 샤가스병이 이민자들을 통해서 미국 곳곳에 유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빈대를 또 감염시켜서 그냥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감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의 뭐 풍토병이 이제는 거기에만 고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갈 수가 있다고.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오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살게 됐으니 이제 다른 나라의 빈곤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돕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고 질문 조금 받자면은 부정부패가 원흉.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의 부정부패도 물론 이제 큰 원인이 될 수 있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원인인데 근데 어쨌든 올바른 정부를 세워봤자 사실 빈곤이 생활화돼 있으면 사실 그것도 좀 그게 정권이 버티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아프리카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 이상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기부 같은 거가 조금 인색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저도 물론 뭐 기부를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어쨌든 저도 반성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결론은 뭐냐? 찐사랑일지라도 주유럽충은 뭐 박멸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박멸을 위해서 근본적인 경제 대책.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기생충 박멸은 경제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불과 20년여 30년 만에 기생충을 박멸한 되게 드문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야, 쟤네 나라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한번 배우러 왔다가 다 쓸쓸히 돌아가요. 쓸쓸히. 아, 이게 그냥 안 돼. 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경제 발전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냥 쓸쓸히 갔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저기 좀 세계가 다른 나라도 좀 잘 살게 되는 그런 걸 좀 기대하고요. 네. 훈센가의 캄보디아. 실란트로님은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훈센가라는 것도 아시고 훈센가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빈곤하면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하여튼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도 주유럽층에서 걔네들이 해악을 일으키는 건 좀 뭐 욕해 주셔야겠지만 주유럽층이 그 찐사랑 남녀 간에 이렇게 일부일처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런 거. 우리가 주류층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든 나중에 할 분이든 행복한 결혼 생활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